준입시에서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1, 2 친구들 중에서 수시하고 싶어요 라고 목표가 있는 지금 딱 두 친구예요. 한 그룹은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이 2등급 혹은 초옹을 하지 않더라도 내신이 우수한 친구들 중에서 수시에서 내신 우선 선발로 실기전형, 특대, 과기대 이런 데를 좀 쓰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고, 반대로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는 친구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금 5, 6, 7인 친구들은 그냥 수시 6개에서 경기권까지도 그냥 생각해서 아예 그냥 끝내버리겠다, 입시를. 이렇게 두 파가 갈려서 사실 준입시 때부터 수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이 딱 갈려요. 성적 포기자, 그러니까 실기 우수자와 아니면 정말 내신이 소중한 친구들. 학생들에 따라서 내신을 챙겨하는 친구들이 있고, 솔직히 내신을 버린다기보다도 학원을 빠지면서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학원을 나오면서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좀 나뉘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준입시에서는 이런 일정들을 보시면 그 정시냐, 수시냐, 이런 혹은 학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관리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리고 올해는 좀 특이한 게 구정이 좀 빨라서, 예전에는 다군 합격까지 하면 좀 쉬웠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구정이 끝나고 바로 다군 시험이에요. 일정을 보시면 역대급으로 힘든 설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다군에도 좋은 학교들이 또 기초 디자인으로 있기 때문에 다군 주력인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슬픈 구정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진입할 때 딱 3가지를 신경 쓰죠. 내신, 수능, 실기. 수능이라기보다 저희 친구들이 이제 모의고사라는 말이 더 맞을 텐데요.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실기, 이 3박자를 고1 때는 3개를 같이 가져가다가 이제 내신 성적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체킹을 해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 공부를 못한다기보다도 특히 저희 지역 친구들이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4, 5등급이지만 모의고사는 1, 2등급인 친구들이 사실 꽤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와 실기 이렇게만 가져가서 나는 정시형 학생이야, 이렇게 상위권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느긋하게 지금 상위권 실기만 준비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힘든 친구들이 내신도 모의고사도 둘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 2, 3, 4에 걸쳐있는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요. 이 친구들은 3개를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학종을 타겟을 잡을 건지, 혹은 내신 성적을 그 내신 우선 전발, 수시 실기 전형에서 그걸로 잡고 갈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끌고 가는 편이에요. 학생생활 종합기록부를 보시면 그 점점 많이 간소화돼서 사실 지금은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자소서도 폐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관리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나한테 맞춤형, 특히 고1 1학기가 끝나서는 한번 그 성적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완전 기초생일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제 빵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기초 과정이다라고 해서 통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돼요. 뭐 형태도 떠야 되고, 뭐 수채화도 다뤄봐야 되고, 연필 소묘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 시기를 거치고 나면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기본기 표현력을 키우면서 사실 성적이 어느 하나는 꼭 나오거든요, 결과치가. 그러면 여기 있는 3가지가 이제 지금 미대 입시에서 하고 있는 실기 유형들인데,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은 사실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년 전 입시이기 때문에 많이 사라진 상태고, 저희는 기초 디자인, 그리고 앞에 기초 소양, 조형, 그리고 연필 소묘, 이렇게 딱 2가지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대학들이 써있지만 연필 건식 재료를 많이 쓰는 대학들은 이제 성적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몰려있고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학교 외에는 전부 기초 디자인이라는 유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 소양, 기초 조형, 통합 디자인 실기, 자유표현, 연필 소묘, 이렇게 이름들이 조금 다양한데요. 지금 상위권 미대 입시를 보시면 지금 그림 3개를 넣어놨지만 정말 자유분방해요. 가운데 있는 고양이 그림도 건식 재료 색연필로 한 건데, 연필을 주로 많이 쓰지만 지금 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 펜, 그리고 돌돌이 색연필, 크레올라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건식 재료를 잘 써야 하는 그런 표현 기법들. 사실 이런 기법들은 기초 때 가르치진 않아요. 연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모든
미술대학이 기초 디자인을 유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잘한다, 테크닉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은 수채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때 소묘를 하긴 하지만 약간 창의적인 표현이나 건식 재료를 딥하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성적이 나오고 목표대학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예전에 창의력이라고 하면 한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너무 뛰어나다, 창의력이 좋다, 생각이 너무 기똥찬 것 같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대 입시에서 창의력이란 논리적인 사고력을 뜻해요. 그래서 주제들을 이따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한 조건을 많이 준 상태에서 그 제한 조건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문제 해결 능력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뛰어난 거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걸 그려낸다. 지금 입시가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인 표현력에 논리적인 사고력을 추가한 그 정도의 어떤 창의력을 평가하는 입시예요. 지금 이제 기초 디자인 유형을 밑에 기초 디자인 유형 보시면 건국대를 필두로 거의 모든 미술 대학들이 기초 디자인 유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이 입시 때는 그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암기해서 사실 못 그리는 친구들도 꾸역꾸역 암기해서 그리면 너무 잘 그리는 입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미대 입시 그림은 너무 다 똑같다, 이거 같은 사람이 그린 거냐, 이런 것들도 막 외국인의 리뷰를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기초 디자인 유형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사실 도입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 미대 입시가 연필 소묘 그리고 이제 색채와 배치에 의한 그런 기초 디자인 유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할 때 일본 기초 디자인 이렇게도 사실 핀터레스트에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기초 디자인 유형이 이제 탄생한 계기는 사실 너무 꾸미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오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개체 2개 혹은 3개를 주고 관찰할 수 있는 소재를 주시는 편이에요. 뭐 연필과 옷핀, 단추와 스프레이 공병, 이런 식으로 기하도형에서 뻗어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개체를 주면서 이걸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수업이 이제 기초 디자인 수업이고, 채색은 수채화, 포스터 컬러 이렇게 채색 도구를 쓰는데 스킬적으로 가장 아이들이 늘기 힘들어하는 쪽이 수채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혹은 수시에서 목표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은 없다, 최고 목표 대학이 건대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상담하에 기초 때부터 조금 수채화에 많이 주려고 해요. 혹은 미대 입시를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시를 사실 기초도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그냥 시키는 편이에요. 혹하는 그림들도 많고, 학원들도 사실 많이 검색을 하시면 대표하는 이미지를 다 기초 디자인 그림들로 아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합격의 기준, 실기에서 합격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사고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뜻하고요. 제가 이제 문제지를 보여드리면 부모님께서 이걸 어떻게 푸나요?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처럼 국어 능력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문제지를 받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엉뚱한 그림을 그려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컨닝을 할까봐 못 일어나게 해요. 시험을 딱 시작하면 문제지를 받고는 국민대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은 못 일어나게 하는 편이에요. 이 사고력은 고3이 돼서 바로 깨쳐지진 않거든요. 기초 과정 때부터 이 사고력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문제지를 항상 학생들한테 주는 편이에요. 직접 읽고 사고하고 풀고 틀렸을 때 이 조건에서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걸 아이들이 몸소 이제 좀 체험하면서 가야지 카피만 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읽는다? 그게 이제 되지가 않거든요. 사고력이라는 게 중요하고, 조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대라고도 하지만 조형대라고 타이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 조형, 기초 디자인, 여기서 조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아름다울 미 같은 경우는 예쁘고 멋있게 이제 그려낸 거를 뜻한다면, 조형이라는 거는 테크닉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꾸며진 것보다는 그 짜임새 있게 연출을 잘 하는 느낌?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도 정말 멋있는 배우들 갖다가 엉성하게 연출해버리면 사실 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이 친구가 물체를 좀 덜 그렸을지라도 아이디어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사실 조형이라는 분야예요. 암기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고, 원기둥으로도 구성을 해보고 판으로도 구성을 해보고, 평면도에서 내가 상상을 해서 개체를 뽑아내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형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하고요. 표현력은 개인의 어떤 그 감각이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기초 과정이 6개월이 보통 걸린다고 했지만, 정말 표현력이 애초에 좋은 친구들은,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3개월 안에 기초를 마무리하기도 해요.
그리고 연필과 수채화를 두 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를 특징을 딱 잘 잡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표현력 같은 경우는 학습에 의해서도 꾸준히 이루어지지만 기초과정 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면 사실 훨씬 좋습니다. 표현력 같은 경우는 꾸준히 했을 때 이제 사실 학습 시간이랑 많이 비례하기 때문에 계단형으로 늘어서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사실 입시 미술에서 표현이 정말 작가처럼 잘하는 표현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현력은 충분히 계속 다룰 수 있는 카테고리예요. 수시, 정시, 그리고 이제 실기 이 차례를 갈 텐데 지금 고1 기준으로 해서 3.0 이내에 들어야 합격이 조금 그래도 더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지금 저희 친구들 중에서 3.4등급인 친구들도 합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학종에만 올인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정시와 이제 병행을 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량적 평가가 정성적 평가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등급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2대 같은 경우도 정성적 평가라고 하지만 2등급 밑에 친구들은 사실 합격한 적이 없거든요. 우선은 등급과 같이 내용들을 보고 있는 편이고요. 수시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홍대 합종을 제외하고 실기로 이제 수시에서 제일 잘 갈 수 있는 대학이 지금 숙대과기대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성에 안 차죠. 저희 고1 친구들은. 실기는 내신이 우선 선발되는 8배수, 10배수 이렇게 선발되는 전형과 혹은 아예 정말 실기 100%, 실기 80%. 근데 실기 80%, 100%는 가장 유명한 학교가 사실 서울여대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 10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는 경쟁률이 96대 1. 올해는 지금 이제 경쟁률이 나왔는데 74대 1이에요.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인원이 지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성적을 안 보니까 내신도 안 보고 수능 체제도 없다 보니까 조금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미대는 수학이 필요 없대. 그래서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내신은 국어, 영어, 사회는 연동되지 않냐 모의고사와 그냥 해라 이거와 그래도 전 과목을 다 해야 한다. 너가 그래도 합종이나 이제 수시로 가려면 그래도 사회, 과학, 기술 다 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학이 필수인 대학이 없어요. 국어, 영어, 사회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해라라고 해요. 홍대조차도. 저는 국영사, 그리고 미술, 체육. 근데 미술, 체육은 말 안 해도 다 A를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어, 영어, 사회. 지금은 한국사도 포함해서 다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들어가는 대학이 저기 서경대, 남서울대, 인천대, 동양대 아직은 저희 친구들이 보지 않는 학교들이고 여력이 없어요. 사실 지금 미술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야 이제 전과목을 하겠지만 저는 전과목을 다 해서 4등급 받아올 것보다는 사실 국영사는 2, 3등급 받고 그래 수학은 7등급 받아도 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국어 등급을 높게 받아오면 네가 공부를 열심히 선택적으로 잘한 거지만 다 점수가 낮아 버리면 그냥 공부를 못하는 아이이니 부디 선택적으로 국영사를 잘 받아다오. 이렇게 조금 조언을 좀 이쪽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하는 편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홍대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이 자동 반영이 되게끔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사회를 많이 선택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동 반영으로 사회가 들어가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려서 이수 단위가 그 학교에 높은 게 그 사회여서 이 친구는 너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는 4고 수학은 1인데 그래서 수학 과목을 어떻게든 선택을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변동을 해서 수학 이수 단위를 높여라 이렇게 저희가 좀 조언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고2인데 이런 상황들도 미술 선생님이지만 성적표를 매번 걷어요. 그리고 상담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때마다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친구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조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학생이 수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학교에서 어떤 게 가장 이수 단위가 높은지 이런 것들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가야 해요. 정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내신도 조금 들어가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국민대가 내신이 조금 반영이 되고 그 외의 대학들은 지금 모두 다 수능 실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대라고 고3 때 아예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겨요. 고2 때까지는 저도 이제 교육 자체를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라, 국영사는 해라라고 하지만
사실 정시만 놓고 봤을 때는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고 국민대를 지원하거나 혹은 서울대도 면접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국민대를 지원한 친구들 외에는 정말 수능 112, 내신 5, 6 이렇게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수능의 비중이 너무나 커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구간 설정을 해요. 당연히 오를 거를 생각하지 여기서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질 걸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고1, 2 친구들은. 그래서 2, 3등급 친구들은 기초 소양, 기초 조형으로 좀 올리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제외지만 다른 과목, 다른 대학들에서는 이대, 고대, 국민대 지금 상위권 대학들은 지금 고2까지는 2, 3등급까지는 우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상담지에도 국영탐이었던 게 지금 국탐영으로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만큼 국어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영어보다는 탐구가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보통 영어는 1을 안 받더라도,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1을 안 받더라도 2만 받아도 돼, 안전하게 2만 받아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사는 4등급 받아와도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감점제인데 감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수학은 포기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이제 많지만 한국사도 4등급까지만 받아도 괜찮아 얘기하고 영어는 그래 2등급까지 받아도 괜찮아 하지만 국어와 탐구는 압도적으로 좀 잘 봐야 하는 그런 경우예요. 국민대 내신 반영에 대해서 써있는데 학생부 30, 수능 70 학생부가 30이나 들어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어 영어만 들어가고요. 보시면 1등급부터 이제 감점제가 5등급까지 0.2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국민대를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이 제가 6등급인데 쌤 어떡하죠? 근데 모의고사가 1, 2등급이에요. 그럼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내신에 대한 감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신이 1, 2등급 친구들은 다 수시로 가죠. 국민대를 지원하는 친구 중에 내신이 가장 좋은 친구는 사실 3등급일 거예요. 보통 3, 4등급. 그래서 국민대를 지원한 친구들조차도 내신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진 않아요. 정시에서 실기 반영 보시면요. 사실 30% 이쪽 보시면 지금 서울대, 이제 고대, 국민대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실기보다는 수능에 대한 게 조금 더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기만 잘해서 대학에 갈 수 있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결국에는 실기를 잘해야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정시를 쓰는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12시간을 하는 걸 한 달 반을 하거든요. 실기 트레이닝을. 정시 특강이라고 하죠, 보통.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회비가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사실은 그게 이제 정시 특강인데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얘가 너무 실기마다 성적이 만약에 뚝 떨어졌다. 이래버려도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시형 친구들과 수시형 친구들은 그 공부에 대한 비중이나 특히 이제 모의고사 상담이 정말 철저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 물론 이제 저학년들이라서 2024년 기준으로도 있는데 제가 여기 따로 여기 입시 변화에 24년도에 변화하는 내용들은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같이 넣어놨어요. 고2 친구들은 지금 24학년도 이제 변화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진행을 하지만 사실 지금 상위권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1 친구들은 내년 4월 30일에 또 누군가 또 발표를 또 한다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올해부터 차근차근 변하는 흐름을 아마 계속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필수 반영된 그거부터가 이제 가장 올해 큰 이슈였죠.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도 그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거. 원래 국민대밖에 없었어요. 등급제로 이제 넣는 학교가. 상위권 학교들은 진작에 다 표준 점수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국민대도 이제 아무래도 국어에서 점수차가 더 많이 나겠죠. 어려운데 잘 본 친구들이 아마 점수를 더 잘 받을 거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서 내 부모의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세종 캠퍼스를 아직 홍대를 워너비 학교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종 캠퍼스도 과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약간 더 흥이 났죠. 세종캠은 아무래도 너도 나도 더 지원을 많이 하는. 왜냐면 이제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죠. 세종캠을 붙어버리면. 그렇게 세종캠이 이제 변화를 했고요. 서울과기대가 나군에서 서울대 친구들, 서울대 못 쓴 가군의 이제 상위권 인재들을 다 받기 위해서
나분해서 최대한 서울대 유형화 시켜서 입시 변화를 이제 한 것. 건대가 지금 가나 다분해 다 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가 설마 건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나 다분해 다 건대를 써서 건대 3관왕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그런 얘기를 농담을 해요. 고3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정말 그런 반수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건대가 이제 가나 다분해 있으면서 실기 유형들도 아무래도 완전한 기초 디자인보다는 약간 상위권을 받을 수 있는, 가분에서 나분에서 다분 상위권을 받을 수 있는 유형들을 약간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가 원래 필수였는데 이걸 폐지하면서 건대도 국어 반영비가 원래 40이었는데 45로 이제 늘었단 말이에요. 국어는 아무래도 언제나 이제 꾸준히 중요하다. 여기 이제 적혀 있진 않지만 24학년도에는 숙명여대에도 원래 디자인과 공예과가 있으면 공예과는 수능 40, 실기 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기를 더 많이 봤었어요. 디자인과는 실기가 40이었고요. 근데 숙명여대 공예과가 24학년도 지금 고2부터는 수능을 60, 실기를 40 실기 비중을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성적이 안 되면 숙명여대 디자인을 못 가도 공예는 가자 이랬었거든요. 성적을 조금 적게 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숙명여대 디자인, 공예 다 성적을 똑같이 반영을 하고요. 근데 서울대가 지금 100% 정시로 온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시립대가 100% 정시로 이동을 하면서 다행인 거는 수학 반영이 폐지가 됐어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국어 50, 영어 30, 탐구 20 이렇게 보게 되어서 사실 수학을 제일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위권 학교 중에서 서울대 영향을 받아서 수학 필수로 혹시 수능 수학 필수를 바꾸는 학교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시립대는 다행히도 수학을 안 가져가고 국영탐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대신에 지금 정시에서 국민대와 서울대가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5배수에서 3배수를 줄이려는 것도 있어요.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더 아이들을 차근차근 잘 보시기 위해서. 근데 시립대도 면접이 10%가 들어가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고2 겨울부터는 면접 준비도 필수로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상위권 입시 같은 경우는 그 건식 재료로 기초 소양, 기초 조형, 소묘 위주로 하고 지금 가군에 사실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요. 성적이 내가 2, 3등급 이상이다, 1, 2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 가군에는 쓸 학교가 너무나 많고 풍년이에요. 국민대, 이대, 고대, 성균관대, 시립대도 나군으로 갈 줄 알았더니 가군으로 갔더라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기초소양이라는 과목을 해서 가군은 너무나 쓸 게 많고 3배수, 5배수에도 나눠 먹기가 사실 되는데 이 상위권 친구들이 열심히 기초소양을 하면 나군에는 갈 학교가 서울대, 과기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기대가 예전에는 성적이 그렇게 막 높진 않은 학교인데 올해만 해도 지금 100분위가 90 아래인 친구들은 과기대를 아예 못 썼거든요. 과기대가 성적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왜냐면 수학을 안 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나군에서 기초 디자인 실기 못하면 과기대밖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조금 실기를 잘하면 건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은 너무나 이제 가군에서 몰려있고 가군에 꼭 합격해야만 하는 형국. 혹은 실기가 된다면 나라군에서는 기초 디자인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중하위권 입시라고 했지만 기초 디자인은 정말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시여서 아무래도 실기의 중요성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입시 유형이에요. 나는 어떤 유형의 학생인가 분석을 해서 어느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 정말 하나에 딱 찝혀서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학생부, 수능, 실기 어느 거에 더 강한지 어느 걸 잘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저희 친구들은 고2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한번 반을 나눠요. 그리고 병행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점점점 나눠서 지금 성적표가 지금 딱 나온 시기거든요. 8월 31일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상담으로 한 번 더 또 세밀하게 또 반을 나누게 돼요. 고3 때 그냥 서울대만 간다 이게 아니고 고2 때부터도 가군에서 어느 학교에 주력할 건지 서울대 이대를 좀 묻고 국민대 건대를 좀 묶어서 군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편이에요. 대학들이 밑에 자세하게 써 있어서 아마 보시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수시에서 실기 전형,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한테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진 않아요. 고1 때부터 수시 실기 전형이 있어 얘들아 이걸 목표로 해봐 라고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경쟁률이 평균이 뭐 50대 1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24대 1, 14대 1인 학교들도 있지만 학교가 인지도가 낮거나 과가 무조건 공예과가 돼요. 근데 디자인과를 이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성적 때문에 혹은 실기력 때문에 과를 낮추긴 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도 저희 중이시 때부터 좀 아이들도 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신도 잘 나오고 2등급, 모의고사도 2등급 잘 나오고 수시도 최상의 학교를 쓸 수 있다, 정시도 최상의 학교를 쓸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드물죠 사실. 근데 가끔씩 홍대 학종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상담을 해봤는데 너무나 활동이 좋아서 저희 현재 고2 친구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홍대 학종을 이제 준비하자라고 해서 준비했더니 그 컨설턴트 분께서 보시더니 서울대, 국민대, 이대, 홍대를 다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생을 뺏어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학종으로 수시에서 서울대를 쓰시다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만큼 활동을 좀 많이 했나 봐요. 학기 중에는 실기를 하루를 줄이고 지금 여기 학종에 좀 많이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모의고사가 또 안 나오진 않는 편이거든요. 올 때마다 상위권 실기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신이 정말 좋은데 모의고사가 낮은 친구들, 내신 등급이 되게 높은데 최저는 통과할 수 없는 친구들, 혹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내신은 1, 2등급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수시 6개에서 갈 수 있도록 1, 2등급, 1등급만 나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학종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최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들을 안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가 없는 학종과 실기전형에서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만 이렇게 또 골라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고2 1학기 끝나면 무조건 상담이 이루어져서 준비를 해야 돼요. 고3 때 가서 한다고 사실 너무 늦어요. 수시 같은 경우는 시험이 수능 전이잖아요. 얼마 안 남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하겠다라는 친구들은 고2 가을부터는 좀 준비가 이제 들어가야 해요. 실기적인 준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 이제 특강하는 친구들은 실기를 할 시간이 좀 많잖아요.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매일매일 하고 살면서 한 달만 할 텐데, 수시 실기를 하는 친구들은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학교를 조퇴하고 온다고 해도 하루에 뭐 8시간 정도밖에 못하고 한 달, 2달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실기 상태가 좀 뛰어나야 돼요. 고3 스타트 할 때부터 조금 준비가 돼야 되고, 저희 지역에 좀 이런 친구들이 많죠. 내신이 낮은데 모의고사는 뛰어난 친구들. 진성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국어가 계속 5등급이래요. 근데 모의고사는 항상 1, 2등급이에요. 너무나 내신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스트레스 많이 안 주려고 하고요. 모의고사가 이제 우수한 친구들은 정시에서 여기 써있는 국민대, 뭐 서울대, 이대, 홍대 이런 학교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아예 포기를 하거나 공부를 아예 좀 안 하는 친구들은 고1 때 주3회 많이 오라고 얘기해요. 고2 주4회, 고3 주5회. 근데 이런 친구들은 고1 때부터도 4회, 5회씩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방학 때 아예 살면서 쭉 풀로 하는, 실기를 처음부터 가져가야 하는 친구들. 인서울 합격 재현작 보시면 주제어나 제시어가 있을 때도 있고, 저기 이제 밑에 한복 그림이 M&M 초콜릿이랑 투명 비닐 장갑을 두고 세계인의 축제에서 한국의 멋을 알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주제가 나왔어요. 기초 디자인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기초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개체를 시점별로 잘 그리기만 하면, 배치를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양대가 항상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와요. 그 전에는 커피 필터 그 종이가 나오고 놀이동산을 만들라고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주제나 제시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를 좀 딱 목표를 잡고 나면 그 클래스 안에서도 수시 한양대 반, 수시 과기대 반, 수시 일반 기리 반 이렇게 많이 나누고요. 성적 때문이 아니고 이런 제시어 때문에도 일반 기디, 건대 기디, 한양대 기디 이런 식으로 좀 네임이 나뉘기도 해요. 기초 디자인 안에서도.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 2등급 이내다 라고 할 때 가나 다분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능이 3, 4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기초 디자인을 올인해서 준비를 해요. 고1 때부터. 그리고 가나 다분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 5, 6등급 저희 친구들의 비지표예요.
우리 뒷장부터는 이제 실제 이제 작년에 출제되었던 대학별 실기 문제가 있는데, 미대 이제 출신이신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나는 미대 전혀 모르고 그냥 아이가 관심이 있어서 오셨다라는 분들은 문제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나와야 하는가? 이게 미술 문제인가 국어 문제인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4시간에 4절 2장을 그려야 하니까 4절자 한 장에 이제 2시간. 굉장히 지금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아무리 아이들이 잘한다고 해도 보통 기초 디자인은 3시간 반, 4시간에 4절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에 의해서 그래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서울대 이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촉박해요. 근데 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주제를, 표현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소재를 주진 않아요. 보시면 정말 기초적인 투시 그리고 조형 능력을 볼 수 있는 주제를 주고요. 지금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입체와 평면 조형 이렇게 조금 나뉘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합격 제안작 보시면 평면 조형과 입체 조형에 대한 거, 기본기가 뛰어나야만 풀어낼 수 있고요.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평면에 의한 거는 지금 학생들은 많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풀어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게 이제 사실 이게 이해제거든요. 작년에는 A와 B로 타이포그래피를 하시오. 근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걸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와서 A와 B로 입체 조형물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은데, 타이포그래피도 낯선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뜻이 포함된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아무 표현을 하지 않고 A와 B의 문자만 그려야 하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많이 당황을 했다가, 이번 주제제는 그래도 조금 평면과 입체의 조합, 이게 조금 익숙해진 그런 느낌이고요. 서울대와 가장 유사하게 문제를 내는 학교가 이화여대예요. 서울대 이대를 묶어서 지금 실기 유형을 보시면 되고요. 마침 군도 가나군이에요. 주제 1, 2를 주고 2개를 봐요, 시험을. 마찬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 주제는 평면, 조형의 어떤 연출을 보려고 함이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서울대가 통합디자인 실기, 기초소양이라는 네임으로 항상 많이 해오던 아이디어가 들어간 어떤 입체 조형물, 디자인 제품 이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과기대도 주제 2와 똑같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가 사실 고대와 같이 항상 연필만 많이 쓰던 학교였어요. 연필을 주로 쓰다가 지금 조금 많이 들어온 게 플러스펜, 볼펜이에요. 작년에는 이제 파란색 볼펜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녹색 플러스펜. 건식제를 함에 있어서 저희 친구들이 연필을 기본적으로 잘 쓰지만, 연필을 잘하다가도 특히 플러스펜은 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종이가 이제 눅눅해지면서 명암이라는 걸 내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이 부분도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가고 있고요. 예전에 국민대에서 플러스펜을 주면서 물티슈를 줘서 번지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실기대 때. 그거는 이제 딱 금지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 같은 걸 잘 읽어서 스스로 좀 해낼 수 있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대 합격작들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저희 강남 그린섬 합격생들의 이제 점수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평면이지만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자라는 표현물이 있기 때문에 평면 조형이 너무 이제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 기초소양과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과기대가 나군에서 서울대 바로 밑에 이제 성적권을 유지하면서, 과기대가 예전에는 약간 발상가 표현 같은 그런 입시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바뀐 건데, 글을 많이 쓰고 소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제 비스켓이면 비스켓 이렇게 글로 나왔었어요. 아이들이 상상해서 소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못 그렸겠어요. 근데 지금은 기초 표현력의 비중을 좀 높여서 반은 이제 소묘, 이미지를 제시를 하고요. 반은 조명 디자인이죠, 이번 주제는. 이렇게 성적대도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국어 1, 탐구 2, 영어 2 이런 친구들이 과기대를 지원을 했고요. 서울대 디자인학과는 좀 디자인적 사고를 많이 본다면, 서울대 공예과는 고대와 조금 유사할 수 있는 게 계속 건식 재료 그리고 연필 소묘 능력, 오랜만에 손이 나왔어요. 사실 이전에 계속 제품 디자인, 구가 나오면 주전자 세트 디자인 하시오, 이렇게 계속 제품 디자인 쪽으로, 공예품 쪽으로 나오다가 오랜만에 손이 나오면서 약간 변화한 게 재료에 대한 다양성이 약간 들어가서, 예전에 그냥 피스타치오를 까는 손을 시점별로 그리시오, 이렇게 정말 표현력만 많이 봤다면 공예과도 지금은 조금 아이디어적인 걸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합격생 그림과 이제 성적.
수학이 감점이라고 해도 그래도 수학 3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아야만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대가 이제 AI 디자인 학과도 이제 생성이 되고 하면서 인기가 뭐 가군에서는 가장 탑을 찍고 있는데 기초 조형이라는 과목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연필도 연필이지만 국민대는 특히 합격 지원자 보시면 색, 조형 연출에 대한 이점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등급대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국민대는 이제 주제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앞에 거는 시각 영상, 의상 AI 운송에 대한 주제가 기초 조형이 나왔으면 그 뒤에는 이제 금속, 도자, 공간, 동업 이쪽은 또 주제가 지금 따로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일에 그 인원을 분산시키면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주제를 둘로 냈다가 굳이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주제를 나누어서 낼 것 같은 예상은 들고요. 주제를 서울대처럼 아예 다르게 내진 않아요. 근데 결은 조금 다르게 가려는 게 있고요. 이 주제 말고 이제 작년 주제가 조금 더 약간 공예과, 디자인과 주제가 나뉜 게 시각 영상 쪽에 이제 작년 주제는 스탬플러가 나왔었고 공예 쪽은 이제 랍스타를 기하등한 동물이 나왔었거든요. 각각마다 그런 식으로 약간 국민대도 과별로 주제를 조금 다르게 가려고 하고 있다. 주제랑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사실 기초 디자인과 무엇이 다른가 싶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결과물이 건식재를 완성을 했느냐, 수채화로 완성을 했느냐 이 부분이 다르지 연출과 구성에 있어서는 국민대와 건대가 결이 같다고 보셔도 돼요. 긴장감을 표현하시오.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도 다시 만나서 설레는 뭐 율동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유사하고요. 에어캡처럼 이렇게 투명체는 국민대가 늘 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고대 같은 경우는 자유표현이라는 과목으로 쭉 가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올해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이제 보고가 나와서 자유표현이라는 게 이제 전혀 다른 세 가지의 소재를 이미지를 주고 자연물, 인공물,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미지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이것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연출해낼 것인가. 사실 이것도 기초 디자인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도 괜찮은데 화지가 어쨌든 이 네모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상황 연출을 재미나게 표현을 해봐라. 근데 개체가 나올 때는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그림들이 이번에 보고가 나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특히 이제 이 동그란 형태와 물방울처럼 쓸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다는 그 탁구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미난 상황들을 많이 연출해서 이번 고대 합격생 그림들이 재밌었고 저희한테는 익숙하지만 학생들은 이 아날로그 전화기를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은 시점을 다르게 저 수화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실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길 거야 라고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이거를 기초 형태에 맞춰서 이제 투시에 의해서 바꿔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고대 그림들을 보시면 그 수학이나 이런 게 되게 막 특징 있게 잘 나온 건 없어요. 그 소묘권 학교에서 걱정하셨던 내용들이 예고 애들이 이대고대 잘 가지 않나요? 사실 그거 가장 많이 걱정하셨어요. 서울대 포함해서 문제가 디자인적으로 바뀌면서 연출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힘을 쏟으면서 꼭 예고여서 이게 유리한 입시는 아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군 이동 바뀐 거 보시면 가나 다군에 학과가 좋은 학과들이 너무나 나뉘어져 있어요. 특히 영상 저희 친구들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학과기도 하고 나군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시각 디자인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빙 디자인 학과는 이제 공예과들이 합쳐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인기 있는 학과들이 가나 다군에 다 있기 때문에 건대의 인기는 사그라들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대하면 사실 기초 디자인 대학이지만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의 사이에 딱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건대를 준비하지 못한다 였었는데 지금은 국민대, 서울대 하면서 건대도 무조건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항상 평면으로 나와요, 주제가. 평면 주형으로 나와서 정말 CT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쓰기도 하지만 수채화 표현력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도 합격을 하려고 지원을 하기도 해요. 문제지는 정말 어렵지만 화디과 준비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는 주제고요. 합격 제언작들 보시면 밑에 이제 성적 써 있어요. 실기로 많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보이기도 해요. 정말 실기를 뛰어나게 A 뿔뿔뿔을 받으면 지원한 친구들 중에 수능 점수 가장 낮다 하더라도 당연히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성적을 이제 저희가 기재를 했을 때 정말 뛰어난 그림들 중에서 성적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기를 정말 잘해서 이게 극복했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표현을 배제하고 평면으로만 하기 때문에 상위권 준비한 친구 중에서 커디과 충분히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국민대 합격한 친구가 건대 커디과도 같이 합격을 한 거를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요. 산디과 주제를 보시면요, 그림을 옆에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짜지 않으면 저도 사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 정도예요. 수학을 포기해라고 수학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많은 욕을 먹어요. 수학이라는 게 많이 이제 꼬리를 잡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지름과 어떤 비율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면 우선 마이너스가 되고요. 주제 2단계에서 화용지의 적당한 자리에 사각형 2개를 그리시오. 그 네모안은 소묘로만 그리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건대가 주제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지만 꼭 이렇게 소묘를 플러스한 그림을 매해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도 보여요. 문제 해석이나 소묘라는 게 상위권 친구들이 다군에서 산디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대가 많이 높고, 저희 두 그림 다 가군의 국민대 썼던 친구들이 동시에 합격을 이관왕을 한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너무 어렵지만 그림은 되게 간결하거든요. 국민대 기초조형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단 수채화를 기본 이상은 해야 하고, 저희 기초 친구들이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필수 코스가 있어요. 기초 중에 꼭 해야 되는 게 나무, 유리, 금속을 꼭 시키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하도형이 나오더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까지 소재들을 보시면 보고를 제외하고는 다 원기둥, 육면체 9, 그리고 확산체, 투명체, 반사체, 여기 안에서 좀 이렇게 소재들이 나온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빙 디자인과 주제 같은 경우는 특이점은 단면이 서클인 입체도형 세 종류를 창작해서 그리시오. 대신에 이제 원기둥과 원뿔은 너무 식상하니까 그리지 말고 평면도 동그라미를 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입체도형을 다 그려라. 하지만 율동감이라는 걸 나타냈고요. 지금 저희 리빙 디자인과 합격 제한적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그 두 번째 작품 보면 스프링을 냈어요. 잔상이 없더라도 굉장히 율동감이 넘치는 그 소재잖아요. 소재 자체도 굉장히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가 5등급인데도 지금 합격한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색상도 건대가 한 색으로만 표현하시오. 이게 지금 또 몇 회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상에 대한 연출도 자유 표현하세요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제한해서 나올 때는 또 꽤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꼭 풀어가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건대 영상영화과, 저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영상영화과 주제와 의상 디자인과 주제를 같이 보시고, 의상은 그래도 좀 이번엔 수월하게 나왔다고 보이고요. 영상영화과는 영화 찍듯이 예전에 아웃포커싱도 나왔었고 방광렌즈도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연출에 대한 재능이 많은 친구를 뽑으려고 한다면, 의상 디자인과는 또 이제 의상이나 이쪽에 관련된 소재들을 자꾸 내시는 편이에요. 학과랑 관련이 없는 거는 내진 않아요. 기초 디자인도 이제 물론 디자인 공예 이렇게 나뉜 학교들도 있지만, 건대 같은 경우는 정말 과마다 주제를 다르게 냈잖아요. 합격생 그림 보시면 영상 쓰는 친구가 감각적으로 연출한 거 보실 수 있고,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의상 관련 소재들로 담백하게 기초 디자인해서 합격한 그림을 보실 수 있으세요. 건대가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만 수채화지 너무나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마다 학과를 나눠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커디과 너무 좋은데 나군에 있잖아요. 또 서울대랑 같이 줄 수는 없고, 참 그럼 너무 곤란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군별로 다 다른 학과들, 그리고 내가 어느 걸 목표하는지, 상위권은 무슨 대학을 가고 싶은지 이런 거를 저희 고2 친구들은 조금 섬세하게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 정시 배치표를 가지고 고3만 준비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저희 친구들 겁줄 때 많이 쓰는 게 그 정시 배치표예요. 성적이 써있고 군마다 이제 다 점수가 써있는, 과도 써있고, 그렇게 현실을 아이들이 딱 직시하면 상황적으로 가고 말고 가고 싶은 학교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의 성적대에 맞춰서 인서울 학교가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4, 5등급은 좀만 노력해도 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림뿐만 아니라 성적도 많이 같이 보여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대도 기초 디자인으로 너무나 실기가 또 센 학교 중에 하나예요. 강남구리선 합격생 그 성적대와 이제 그림들, 그림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항상 뭔가 부서지고, 뭔가 이제 뭐 탄산음료가 터지고, 조금 역동적인 연출들을 좀 많이 해서 가는 학교가 숙대고요.
그 외에 한양대, 반대, 합격 제한작도 보실 수 있으세요. 등급대가 보시면 웬만하면 다 3, 4 안으로 들어와요. 제가 또 보여드린 학교들은 너무나 또 인지도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물결 쳐서 4, 5 쏘면 저는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다 5 나오면 아예 학교가 달라져요. 3, 물결 4도 사실 너무 무섭지만 이제 물결은 최대한 4까지만 제가 이제 받는 편이에요. 저희 친구들은. 그리고 그렇죠. 저희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실기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항상 병행이 되게끔 하는데 그게 이제 수업 주제나 어떤 면접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사나 미술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웬만한 좀 다양성을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몰랐던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찾아갈 수 있게 같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합동을 하는 친구들도 상위권 실기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2학년 주에 하루 오더라도 그 수업을 같이 들어서 같이 준비를 해줘요. 홍대에서 면접 출제 문제 예시 거기 이미지가 있는데 다른 대학들은 실기 시험을 본 다음에 면접을 하잖아요. 서울대, 국민대 실릴 때는 뽑은 그림도 있고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을 뽑으니까 압박 면접도 없고 무슨 음식 좋아하나 무슨 디자인 좋아하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제 면접을 한다면 홍대는 정말 서류만 보고 그림 없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쓴 게 맞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이제 막 캐내는 그런 식의 면접인데 자기 자랑만 하고 딱 면접이 끝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얼만큼 담겨 있는지 소신 있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유튜브로 그 미대 입시 대지쌤 이렇게 해서 저희 그린섬에서 하고 있는 서울대 이론 수업이나 이런 거는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모두 다 준입시 교육을 많이 노출해요. 입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딱 공개가 되면 그대로 카피에다가 써버리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이 그림들이 어디 가서 패턴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반은 오히려 작품들을 절대 내보내지 않는 편이고 뭐 연합시험 우수작이나 정말 그림성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림들을 사실 내보내지만 입시반의 어떤 정말 주무기는 고3 한 여름부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 준입시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 뭐 교육, 수업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실 다 100% 이제 노출을 하고 있어서 그냥 강남 그리즘 치면 어느 루트든지 사실 다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은 서울대, 국민대만 그렇게 수업하죠. 저희는 기디인데 저런 거 안 하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고1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형성이라는 게 사실 평면 조형. 약간 저희가 이제 바닥 구성, 인스타샷이라고도 하고 그림자가 있는 이제 뭐 측면 구성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조형들이 꼭 그림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미술 자료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에요. 수업 제안서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주제를 받고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전 장에서는 뭘 배웠는데 이번 장에서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로 내가 뭘 잘해야 점수를 잘 받는지를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되고, 보통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단계별로 수업을 해요. 개체 표현 잘했으면 주제부 연출, 투시도 배웠으면은 판의 연출, 선의 연출, 공간 구성, 뭐 측면 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한다면, 사실 기초 소양 같은 경우는 좀 카테고리화해서 배우거든요. 평면의 조형도 한번 배웠다가 입체 조형물에 대한 분야도 배웠다가 공간 연출에 대한 것도 배웠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나누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해버리면 사실 이걸 내가 왜 하지? 이건 뭐지? 갑자기 왜 쌤이 타이포그래피 시키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학생들과 이런 이제 제안서 같은 경우를 공유하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거를 꼭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제 뒷장이랑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문제지를 받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수업의 흐름대로 이제 이미지들이 나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새하얀 화지에서 결과물이 뚝딱 나오진 않고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특히 기초가 끝나고 개체 표현까지 딱 맞췄는데 주제지를 받고 나서 뭐 하라는 거지?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때를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조형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게 평면 조형의 어떤 연출과 금붕어, 이게 만난 그림도 약간 그 예시예요. 연출을 좀 쉽게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수업 과정을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가지고 조형을 풀어내는 것도 기초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초 표현력만 되면 기하 도형만 알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만 딱 정하면 파인애플이면 파인애플, 수박의 어떤 그 특정 썰은 형태 이런 걸 특징화 시켜서 실루엣화 시켜서 조형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
힘들어하지 않고 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풀이 과정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뭐 개별화, 세분화 이렇게 나눠놨어요. 개별화 같은 경우는 한 교실 안에 10명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똑같이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3개월이 됐고 누구는 2년을 배웠고 사실 다 다르거든요.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개별화 시킬 수 있는지 세분화 시켜서 성적대나 목표대학에 맞춰서 기초 과정, 기초 디자인, 그리고 기초 소양 춤 교실 아까 이제 궁금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지 않고 좀 셀을 좀 나눠놨어요, 교실들을. 일부러 유리칸막이를 좀 함으로써 아이들이 훨씬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수업을 하더라도 오늘은 6명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여기서 7명은 여기서 표현 수업을 하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하는 편이고요. 정말 많이 수업들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이외에도 담임쌤, 전임쌤, 부담임쌤, 조교쌤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어떤 팀원들을 맡아서 좀 그룹화해서 수업을 나가는 편이었어요. 강남근인섬 준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어떤 뭐 수업 자료들 그리고 세분화시킨 과정들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저는 언제나 이제 조형, 사고력 이쪽을 많이 이제 학습시키고 있고 워낙 기본기만 잘해도 잘할 수 있는 주제로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합격생 지원자들 보시면 준입시 때는 너무 급하지 않게 어떤 결과물보다는 이 친구가 정말 잘 알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특히 실기로 마무리를 했지만 내신과 수능이 본인이 어떤 쪽으로 잘 갈 수 있는가 이거를 그냥 점검하면서 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입시의 이제 가을 지금 시기가 아마 이거를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고1 혹시 또 고1 저 친구도 고1일까요? 지금 딱 고1이 학종 그리고 내신 그리고 정시에서 실기 유형을 어느 걸 타겟으로 잡고 갈 건가 이거를 상담을 그 9월 모의고사로 좀 정해야 되고 11월에 한 번 더 보거나 혹은 11월만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는 실기를 지금까지 했던 친구들이라면 좀 심도 있는 글로 들어가야 하는 아직 시작 안 했거나 지금 기초인 친구들은 괜찮아요. 계속 그냥 기초 과정을 사실 꾸준히 가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느 정도 실기력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딱 방향을 잡지 않으면 좀 늦어요. 현재 고1이 저희가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학과학원 피해서 원하는 요일로 언제 되니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적 상담하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는 소묘 특강, 이제 금토일에는 서울대, 이대, 국민대 특강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이론 수업은 좀 나눠서 있는 편이에요. 근데 학생에 따라서 화요일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금토일 중에서 하루 언제 되니 이런 식으로 필요한 수업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이제 진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정이라서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언제든지 그냥 편한 날 나오라고 저는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 2회로 먼저 시작하세요. 우리 겨울방학에 주말에만 좀 모르려고요. 네, 뭐 토, 일 뭐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3탄만 해도 되는. 네네, 그럼요. 내가 지금 사실은 무서운 걸 느끼는 게 네. 미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미술이 마냥 좋아서 미대를 간다고 해서 이제 미술학원을 다닐 건데 네. 그거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그거를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애가 더 불안감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좀 빨리 해서 타임수를 늘려가지고 그거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거의 그러면 평균적인 고의를 애들이 나오는 타임이 주 3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보통 주 3회 되는데, 사실 학생들이 왜 표현력 같은 경우는 왜 본인이 사실 가지고 있는 약간 재능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평소에 맨날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도 있고, 사실 미대 디자인학과 가고 싶어서 미술 안 그려보다가, 끄적끄적도 안 해보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좀 다양해요. 근데 그 기초 투시나 이런 건 사실 수학에 가깝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은.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불안하면 주 1회나 2회라도 보내시라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적게라도 그냥 스타트를 하는 것도 좋고, 순수회랑 다르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고1 겨울에만 시작해도 이 친구가 재능이 있으면 안 늦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재능이 없으면 언제 할까요? 없으면 아니에요. 없으면 지금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보통 제가 공부를 잘해요. 저희 학생들 이제 봤을 때 사실 미술학원 온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 올리고 미술 올게요 라고 할 때 사실 올려서 확실히 오는 친구도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유튜브 시간만 줄여도 아이들은 공부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불안하면 1회나 2회를 무조건 보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정말 이 친구가 학습 의지가 너무 이제 부모님이 보시더라도 너무나 불타오른다. 그러면 정말 올 2등급 받아서 와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장 이제 늦었다라고 말씀드린 시기가 고2 되자마자 올 때는 재능이 있으면 사실 괜찮은데 재능이 없으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고1 겨울방학 이때가 가장 늦지 않았어요. 고1 겨울에. 저도 고1 겨울에 시작했는데 재수 안 하고 갔는데 부족함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요새는 고2가 돼도 이제 막 적게 나오고 이제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 그냥 고2 때 주4에 나오라고 해요. 이것만 나와도 제 생각엔 실격이 안 비춰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저희가 2, 3등급 친구들 이제 딱 중상위권만을 위한 그 설명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있는 자리랑은 아예 중복이 안 되게끔 제가 일부러 잡았어요. 거기서는 실질적인 그림점을 정말 그냥 그림들만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에 방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시라면 혹시 제 핸드폰 번호였거든요. 여기 이 신청하는 번호가. 그래서 그 번호로 편하게 상담이나 그 면담 같은 거 일정 잡아주시면 편하게 방문하셔서 꼭 다음 주 설명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오셨을 때 자료 보여드리면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랑 개인 네, 아니면 선생님이 네네. 해주시는 거예요? 준입씨는 항상 제가 있고 학생들이랑 같이 오시면 좋은 게 저희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막 상담을 하셔도 그래도 청소년들은 내가 선택할 거야, 내가 고를 거야 라는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체험 수업도 받아보시고, 저는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을 뭐 토요일에 할 거면 토요일에 수업을 꼭 들어보라고. 그냥 그 구성원과 거기 담임쌤과 같이 그 수업 분위기를 이제 봐야 알지, 상담만 해서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체험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편하게 결정하셔서 연락 주셔도 돼요.